영철, 현숙, 영숙. 슈퍼데이트 쟁탈전이 시작됐고 여기서 영철, 현숙 그거니까 공중에서 자전거 타기인데 이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해야 본전이긴 했어요. 물론 축구랑 자전거는 완전히 다르지. 자전거를 잘 타는 거랑 축구를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르지만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고, 그렇게 이제 영철 씨는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 본인도 남들보다 하체 근육이 있으니까 안 될 이유가 있겠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죠. 자전거 와이어 기름칠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군요. 스탠바이 하는데 결과는 영수가 1등, 박빙의 영호가 아쉽게 2등. 근데 만약에 2등이 광수였잖아요. 그러면 1, 2등 슈퍼데이트권 줬어. 왜냐면 이게 제작진이 그렇잖아요.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제작진이 1등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아차상 같은 걸로 영호님도 주었을 거야, 만약. 근데 만약 이게 광수였으면 좋겠지. 하지만 영호를 안 준 이유는 영호 씨는 굳이 데이트를 더 안 나가도 돼. 아니면 뭐 옥순 씨가 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OX 게임에서도 여기서도 뭐 영철은 광수님만 따라가자 하지만 여기서도 뭐 광수님만 따라가자 했는데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OX 게임 이런 거는 눈치껏 광수님 같은 사람도 물론 잘하지만 실제로 저기에서 더 유리한 사람은 현숙님 같은 사람이지.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7급 공무원 되면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숙님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현숙님이 그렇게 백두산이 있었어. 김해 대동면에 위치한 백두산. 그러니까 진짜 백두산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시험 문제죠. 김수로왕이 국제 결혼을 한 나라는 인도다. 맞죠? 이걸 어떻게 맞힐 건데? 내가 봤을 때 현숙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현숙님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현숙님이 진짜 이 대단한 게 여기서 영수나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필을 막 했을 수도 있거든요. 현숙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우승을 차지했지. 표정 관리하면서. 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숙님이 이 전에 미경님한테 수로왕릉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현숙님은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뭐 시험을 공부하다가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현숙님은 그런 거 겉으로 지금 전혀 티 안 내고 있잖아. 현숙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현숙님이 기본적으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체면상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여요. 근데 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현숙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현숙님이 바랬던 이상형이 누구예요? 직업적 사명감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서 데이트할 때 직업적 사명감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직업적 사명감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광수예요. 광수 씨는 인재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자기소개 때 안 드러났어도 아마 술자리나 이런 데서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을 거라고. 이게 편집돼서 그렇지. 그러면 직업적 사명감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광수인데 광수 전혀 안 보잖아. 전혀 아예 후보에 두지 않고 있잖아요. 현숙님은 지금 원래 이 나는 솔로에 나오기 전까지 현숙님은 키를 받고 여기에 나와서는 이제는 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더 보자 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야. 외모가 중요하고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보이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건을 보자. 이제 키 같은 거 보지 말고 이제 그러자 조건인데 여기서 또 체면상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포장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분. 지금 광수님의 그런 부분은 존경받을 만한 마인드가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을 한다면 그 경찰이나 소방관은 나를 희생해서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라면 지금 영철도 존경할 만한 마인드 가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실력이 그만큼 안 되지만 나의 삶을 국가대표를 양성하는데 바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체면상 얘기이기는 하죠. 영철도 실은 그런 존경할 만한 마인드가 있지. 애가 너무 그냥 사람이 너무 어리게 행동하니까 그런 게 좀 안 드러나는 거지. 본인의 그런 포부를 생각하면 국가대표를 길러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현숙님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마인드의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존경받을 만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게 본인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지. 근데 그건 안 하잖아. 이 사람이 경찰이요. 그럼 잠복 근무를 한 달씩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잡기 위해서 그런 존경할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 야간
잠복 근무를 막 해. 존경할 수 있죠. 너무너무 존경스럽지. 우리 많이 봐왔잖아.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없는 시간 동안 내가 가정을 지킬 생각 해야지. 희생할 시간 해야지. 존경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날 각오를 했다면.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영철 씨랑도 트러블 생겼잖아. 이게 현숙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숙님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지금까지는 외모 보다가 이제는 조건을 보는데 그 조건을 체면상 어필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본인도 스텝이 꼬여버렸고, 근데 현숙님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해요. 결혼 정년기의 성인 여성이 대부분 갖는 생각이고 대부분 가지는 딜레마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래 상담이나 이럴 때도 항상 외모 이제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아마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야. 지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현숙님도 지금 딱 과감하게 외모 내려놓고 조건 본다. 영철? 내가 생각했을 때 조건 아니니까 오케이, 조건 맞는 사람 본다. 그럼 뭐 광수 영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또 겉으로 너무 또 티 나지 않게 이 사람 좋은 면 보려고 한다. 근데 너무 투명하고 본인도 갈피를 못 잡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모 원툴이었잖아요. 지금 키 원툴이었단 말이야. 키가 아니면 지금 이성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영철이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남자로 안 보이는데, 나 그래도 조건을 좀 생각하고 나온 건데 이게 이래도 되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숙은 여기서 지금 최약체잖아요. 최약체 영숙에게 내가 관계에서 우위가 있고, 내가 뭐 이 물건을 딱히 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뭐 사시려면 사시고요. 근데 막상 저 사람이 사가지고 가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행복하면 내가 살 걸 그랬나? 그제서야 후회하고. 현숙 씨는 체면을 차리는데 그게 티가 너무 나버려. 근데 이게 제가 결혼 상대자로는 현숙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게 그게 절대 돌려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야. 이 가족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체면도 차리고 그리고 현실적인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야. 즉흥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 배우자로서 되게 좋은 조건들이에요. 나쁜 조건이 아니야. 실은 그래서 나는 18 영숙님, 그때 뭐 태움의 상징 같았지만 그 분도 실은 결혼하면 굉장히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재수가 없고 이상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현숙님이 본인의 욕망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본인이 끌리는 사람, 머리로 조건을 따지는 사람, 근데 또 조건에 대해서도 또 포장해가지고 체면 칠해를 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의 내면의 욕망, 그리고 본인의 외면의 머리로 하는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표현. 이 세 가지가 다 달라. 그러니까 현숙님도 힘들지. 실은 이걸 다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현숙님은 오히려 그냥 외모 괜찮고 뭐 키 크고 그리고 현숙님 말 잘 들으면서 또 구박 받아가면서 만나면 만날 수도 있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이 머리로 지금 낯설에 나왔는데 그 머리로 나왔고 그 머리를 체면상 포장을 한 상태죠. 근데 그 결국 마음의 그 기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도 또 막상 놓치면 또 상대가 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결국 눈물을 흘리는 건데 또 나와서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현숙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슈퍼데이트권 따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도인과 결혼 O, X. 실제로 인도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이거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마 이런 내용은 현숙님은 다 외우고 있었겠죠. 휴대를 딴 성취감이었겠구나. 그리고 뭐 카드에 적힌 짝과 팀을 이루고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현숙님은 또 공교롭게도 영수님하고 짝이 됐어.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수가 상당히 피곤한 상대가 됐죠. 괜히 영철하고 데이트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하면 좋은데 영수랑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영수랑 짝이 된 현숙, 그리고 순자랑 짝이 된 영철. 15분 동안 움직여야 되는데 영철은 뛰어다녀. 역시 이런 게 또 영철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딱 그 어떤 룰이 있으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의 미션이 주어지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 그게 영철의 장점이지. 영수는 여기서 뭐 800에 해 이러는데 여기서 800에 해 이럴 때 불쾌감을 드러내죠. 근데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나랑 친구인데 뭐 미션으로 800회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싫은 티를 내? 그럼 또 싫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면에서 따지면 이게 어떤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 측면에서는 현숙님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 이게 참 어떤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가 라고 생각하고 바라봐봐. 그러면 현숙님이 실은 순자님보다 훨씬 더 좋죠. 나한테
나를 태울지언정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선 긋는 게 낫지. 여기서 이제 그래도 현숙님은 표정이 잠깐 안 좋았지만 그래도 누워보고요. 그래서 저거를 팔에다가 순자님 정도의 여성, 이 다 큰 여성을 한 팔로 저렇게 드는 건 쉽지 않죠. 저게 가능한 사람은 지금까지 유도영철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건 영철이 제안한 거 아니고 순자 씨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니까 영숙도 저걸 보면서 안 왔어? 이게 미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저렇게 스킨십을 하면 저거 싸움 날걸? 깻잎 논쟁은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 더 있죠. 이 사람에게 다정하게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졌다. 근데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서적인 교류는 없지만 육체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저기서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커플이 형성된 영철이어도 사진이라는 목적으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순자니까 다른 결혼한 유부남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쪽 아내가 싫어해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영숙만 해도 이걸 보면서 안 왔어?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사이는 뭐 번쩍번쩍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철도 아 이것 좀 이러면서 말은 못 하는데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아 순자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저 사진의 맥락과 유부남 남사친의 맥락이 실은 같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안 왔어? 라고 하면서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를 먼저 찍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기서 쿨할 수도 있겠지. 아무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신경이 쓰이면 그거는 안 변하는 속성이라고 봐야 돼. 여기서 상철이 아 이건 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고민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 영철도 이렇게 찍어야 커플 사진 아닙니까? 뭐 영숙도 손잡아 보자고 하고 현숙도 손잡아 보자고 하고 미경 손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영철답네요. 그래서 상철은 아 사진 잘 찍었네. 씁쓸하죠. 아니 순자 왜 이렇게 해맑아? 영자만 돼도 지금 저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스킨십을 오히려 더 쿨하니까 저걸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6장의 사진이 완성됐고 결과는 뭐 사진을 잘 찍고 어쩌고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커플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뭐 스킨십을 많이 해봤자 뭐 머리통 밟는 거네, 뭐 이렇게 손 잡는 거. 그나마 뭐 영수 씨가 조금 과하게 하긴 했지만 이것도 과한 건 아니지. 결국은 이제 시간 안에 들어와야 성공이고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두 팀밖에 없다 보니까 영철 순자 그렇게 이제 받았구나. 한 커플이 받았고요. 영철도 엄청 빨랐어. 상철은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영철도 엄청 빨랐어. 근데 이제 영철은 어차피 지금 1등은 아니잖아요. 영호가 더 빨랐어. 이러면서 뭐 여기 이 자리에 영호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전에 경험이 있는 거요. 근데 영철은 절실함이었지. 절실한 건 맞았지만 아쉽게 됐고. 그래서 영호는 지켜봐야지. 옥순이 나한테 올지 지켜봐야지. 뭐 순자도 모르고 상철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잘나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순자도 모르죠. 근데 모르긴 뭘 몰라. 순자가 다른 사람한테 쓰면 파국이야.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영철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복선이야 뭐야. 이것도 웃기겠다 하면서 내가 현숙한테 썼어. 그랬는데 현숙이가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도 웃긴 거잖아. 근데 반대로 됐죠. 현숙이 본인한테 썼고 내가 현숙한테 썼어. 근데 본인이 이제 현숙한테 안 썼지. 이것도 웃긴 거라는 생각은 못 하나? 그래서 반대로 현수이가 나한테 썼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써도 웃긴 거잖아. 이게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기 한 열 몇 시간 전의 멘트. 지금 뭐 이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영철 씨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쓰는 게 뭐 영철이 영철한 거죠. 상철은 그럼 진짜 웃길 것 같아. 장난도 아니고 진짜로. 한번 마음 먹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다른 거를 못 보는 상철 입장에서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영철은 지금의 영철과 내일의 영철이 달랐다. 그래서 한편 휴대권을 얻지 못한 영숙님은 또 휴대권까지 못 얻었군요. 영숙님의 문제가 영철님과 데이트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거울 보고 화장 고치는 거. 이게 영철님의 필터 없는 발언의 순기능이죠. 순기능. 솔직히 영숙님이 그래서 남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첫인상 때 영숙이 혼자 앉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앞머리 머리 빗질하는 이 모습이 남자들한테는 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겠다라고 이제 오해하게 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겠다? 아니면 뭐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단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화장을 고치면 나를 남자로 안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럿이 있을 때 화장을 고치면 저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조금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건 좋은 인상을 주진 못해요. 영철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는 굉장히 재밌고 창의적이고 혼자서도 잘 노는, 영숙 씨도 애인이 되거나 이랬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저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영숙 씨가 사회적인 가면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솔로나라는 또 남녀가 만나는 곳이니 남자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필요할 수는 있지. 순자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능력자기는 하죠.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노려냈거든. 근데 그 말에서 너무 과한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영철 씨가 그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영숙 씨에게는 도움이 되는 얘기죠. 저걸 뭐 누가 진짜 앞에서 저런 얘기 해주기 힘들거든. 그걸 진짜 몰랐을 거야. 약간 역대급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건 본인 인생에서의 역대급이죠. 본인 인생에서 역대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알고 지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재밌고 그리고 또 배우자로서나 애인으로서 가장 좋은 속성,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속성인 혼자서도 잘 놀기가 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소극적이지도 않다라고 정도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뭐 그렇게 역대급은 아니죠. 뭐 솔로나라에서 이 정도는 많이 봤지만 영숙님 인생에서는 역대급인 일이죠. 이렇게까지 뭐랄까 주변에 관심을 못 받아본 적은 이제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게요. 사무라이가 뭐 하기 전에 모습처럼 앉아 있네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기는 늦은 데다가 남자들의 마음도 확고해진 상태라. 이 며칠 전에 영숙님은 이미 마음이 좀 꺾였었죠. 뭘 해도 안 되고 뭐 누구한테 뭘 해야 될지 이미 사람들은 또 다 커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 밤 열심히 대화해봐. 영숙님이 이제 조금 칭얼대는 포지션이 됐잖아요. 본인의 마음이 꺾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언니들이나 이 동료들이 열심히 대화해봐 이러면서 영숙을 약간 우쭈쭈하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옥순이나 미경 같이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또 주변을 또 챙기려는 사람들이 영숙 열심히 해, 우리가 응원할게. 현숙도 나도 응원할래. 약간 그 체면이잖아. 사회적 체면으로 또 얽혀 들어가서 그래 나는 더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 양보해줄게. 영철 같이 만나봐. 우리 같이 만나보자.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결국 1대1로 끝나는 건데. 오늘 밤 열심히 대화해봐. 이러면서 여기서 옥수님이 착한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미 옥수님 그리고 미경님은 시체놀이. 미경님은 언젠가부터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건 미경님 아니에요? 자꾸 뭐 현숙님이 컨디션 안 좋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 미경님은 저번에도 같이 있을 때도 계속 누워있어. 미경님 보면은 진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코트를 다 입고 저 이렇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누워있는 게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지. 저번에도 미션을 새벽 1시에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여기 환경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오늘 밤 열심히 대화해봐 이러니까 영숙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대화에서 영숙님은 약자야. 그리고 현숙님은 뭐라고 했어?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으면 이라고 얘기했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남편이었을 때 뭐가 좋은데. 그거는 본인의 체면에 좋은 거지.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존경받을 만한 마인드. 그래서 현숙님도 본인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여기서도 영철이랑 대화 안 해봤잖아. 하고 싶어 했는데 라고 본인도 어떤 이런 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저게 자신의 욕망과 충돌한다는 면이지. 본인의 욕망과도 충돌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본인의 욕망조차도 충돌하는 상태로 나왔어요. 본인의 어떤 기존의 욕망은 키 큰 남자. 지금은 조건. 근데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해봐. 영철도 완전히 열린 마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숙이 먼저 영철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현숙 씨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자라고 현숙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숙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철이 적절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영숙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철이 아니고 영우나 상철 정도만 됐어도 현숙이 원하는 대로 영숙과 그냥 잠깐 그냥 식사하고 오는 정도로 끝났을 거야. 근데 상대는 영철이었어. 영철 씨는 즉흥적이고 아이 같기 때문에 눈앞에서 또 자기 또 좋아해주고 그러면 또 재밌게 놀다가 또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여기에서 현숙님은 분위기에 휩쓸렸어. 분위기에 휩쓸린 이유가 영숙을 배려하는 선한 의지. 나는 솔로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 약자인 영숙에게 슈퍼데이트 한 번을 제공해주는 배려. 그렇게 한 거지. 뭐 그거는 합의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세상 착한 사람인 거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 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선한 말을. 그러니까 이제 영숙도 현숙이 뭐 그러면 영철을 하고 그렇게 막 공식 커플이나 그런 마음까지는 아닌가? 현숙도 여기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뭐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해봐야겠네. 열심히 하라고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저기서 현숙이 밥 한번 사주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숙은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기회야 영숙. 무슨 기회? 현숙에게서 영철을 떼놓을 기회. 영숙 이게 기회야. 나에게서 영철을 뺏어갈 기회. 이거야? 너무 이 착한 본인의 마음에 너무 취해버렸어. 조직에서 그런 배려감이 미덕이었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게 머릿속으로 지금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것. 그게 결국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인의 욕망을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배려하는 존재로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영철이 아닌데 마음으로는 영철이 좋은 거지. 일종의 보여주기긴 한데 보여주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철과 본인의 관계가 흔들려 버렸죠. 근데 영철과의 관계에서 아 그래도 둘이서 잘해보세요. 영철이 우리 잘해봅시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현숙님이 또 오케이 못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옥순도 이렇게 뭐 농담으로 더 파고 가라고, 더 과감하게 입고 가라고. 근데 조건이 걸리니까 뭐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내가 조건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면 뭐 만날 수는 있지. 이게 현숙 씨가 생각하는 포지션이긴 하죠. 멀어지려는 게 아니고 영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매달리고 나에게 맞추려는 거를 보고 싶기는 하지. 왜냐면 마음은 어쨌건 영철에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번 나가봐야지. 이게 현숙님이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서 여기에서 약자인 영숙을 위한 배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자 강자가 어딨나? 여기서 영숙이 짜장면 몇 번 먹었다고 약자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대단히 위에 위치한 거 아니야. 너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게 뭐 두 사람이 원래부터 친구도 아니고 이게 영숙을 동정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숙 씨는 그런 부분에서 뭐 딱히 또 자존심 상해하진 않으니까 현숙 씨가 그렇게 용기를 준 것을 토대로 이제 영철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제 공용 거실에서 마주친 영철 이야기 좀 하자고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하자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님도 마음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철에게 이렇게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철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긴 했어. 이게 현숙 씨가 영숙을 아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는 식사해라. 영철을 넘보진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쨌건 지금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오빠도 말했지만 지금 가장 마음이 큰 거는 현숙인데 각자 서로 슈퍼데이트권 갖고 있으니까 현숙한테 말했어. 나도 영철 오빠랑 대화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 씨도 너무 조급하기는 해. 여기서도 지금 현숙 씨에게 허락을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영철 씨에게 명분을 주거든요. 영숙 씨가 지금까지 짜장면 한 번도 안 먹었고 영철 씨랑 조금 데이트도 한두 번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옥순이라는 그런 이름이고 또 옥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또 여기서 또 인기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상대가 약자기 때문에 내가 배려하는 포지션을 취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동안의 어떤 체면을 유지하는 그 버릇이 나왔을 거라고 봐야죠. 맞아. 현숙 씨가 영철 씨를 잘 몰랐던 거야. 여기서 만약 상철하고 영호만 됐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그래도 현숙이랑 갈래. 여기서 그러니까 현숙한테 말했어. 나도 영철 오빠랑 대화해보고 싶다. 현숙도 대화하는 게 좋겠어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영철 씨는 또 단순하니까 현숙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뭐 그럼 좋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영철 씨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말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웃긴 거 아니냐라고 농담거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현숙이 그러래라고 하니까 또 좋다고 그래 그럼 옳았구나 하고 오케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빠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현숙이 허락했어. 현숙도 그러면 좋대. 여기서 뭐 영숙이 쓴 전략 자체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전략은 문간의 발디디기 기술이죠. 일단 문이 조금 열렸을 때 발 한쪽 들이밀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다가 몸 전체 들어오는 약간 그런 기술. 그래서 어쨌건 현숙이 나한테 데이트권 쓴데 그것도 모르잖아. 영철은 현숙님에게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슈퍼데이트권 따니까 좋다. 영철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영숙에게 마음이 없어요. 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의외로 편견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편견이 심한 이유는 왜 그래요?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단순하게 하나를 딱 답을 내리면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 영숙은 거울 보고 뭔가 이 동네 친구 같은 사람, 거울 보고 항상 화장을 고치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영숙은 아닌 거야. 아니었어. 근데 데이트 나가서 그 편견이 깨지면서 또 괜찮은 사람 또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또 단순하게 또 답처럼 느껴지고, 애초에 그렇게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와가지고 영숙 씨가 또 우쭈쭈도 잘하고 또 납작 엎드리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영철 씨에게 맞춰주니까 영철 씨는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영숙 씨가 저 정도로 영철이 마음에 든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솔로나라에서 막바지로 흘러가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짜장면 먹을 사람인가? 이제 그 고독짜장의 여파 그리고 솔로나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소극적인 사람인가? 나의 틀이 그렇게 단단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영철이 진짜로 그렇게까지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상철 씨면 몰라도 영철은 아니기는 하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또 현숙 씨가 옆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영숙 씨는 슈퍼데이트권도 못 땄고 장난으로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라고 하는데, 영숙 씨의 이제 장점은, 그러니까 영숙 씨의 단점은 체면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이런 부분.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영철 씨가 이렇게 장난을 걸 때 그 장난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장점이 있죠. 왜냐면 나는 슈퍼데이트권 따면은 오빠한테 쓸 거였거든. 근데 이게 현숙 씨가 굉장히 또 배려한 것 같지만, 현숙 씨가 아무 말 안 했다고 한다면 영숙 씨가 영철에게 슈퍼데이트권 자기한테 쓰라고 말 안 했을까? 어차피 영숙은 이런 제안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철 성격상 현숙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이제 안 쓰긴 했겠지. 그렇게 이제 나 친해지면 재밌어 라고 이 영숙 씨는 진짜 많은 거를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줘서 고맙고 진짜 고려해보겠다. 내가 쓰든 안 쓰든. 영철 씨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진짜로 고민이 시작된 거겠지. 그래서 또 모르는 거야. 너랑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나 진짜 식당 같은 데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어. 이게 문간의 발디디기 전략.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불쌍한 영혼 밥 한 번 사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데이트 나가자. 데이트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상대 부담을 이렇게 싹 덜어주는 느낌이죠. 저렇게까지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을 샥 집어넣었어. 근데 이게 참 어떤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영철 씨는 또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상대를 안 좋게 보곤 하진 않겠지. 그래, 맞아. 저 장면 이후로 진짜로 친해지게 돼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현숙 씨가 너무 자신감이 넘친 게 아닌가. 영숙 씨가 1대1 데이트로 나갔을 때 그 매력 지수로만 따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숙 씨는 진짜 엄청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숙 씨의 장점이 일단 재치가 있고 상대를 잘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수와 대화를 할 때도 광수 씨가 맞췄다 어쩌다 하지만 어쨌건 서로 맞춰줬겠지. 거기서도 대화가 잘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현숙 씨가 영숙 씨를 이렇게 밀어준 거는 잘못된 것 같아. 본인이 영철과 잘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야 우리 경쟁해보자, 너도 해봐, 나도 해볼 테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영철은 저렇게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말을 하는 영숙, 한편으로는 현숙과 비교돼 보였겠죠. 그러니까 현숙보다 영숙이 좋다는 아닌데, 영철이 보기에 현숙은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자꾸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영철은 그걸 딱 정확히 뭐다 이렇게 캐치는 못했어도. 근데 영숙은 자기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실은 영철 씨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은 현숙 같은 사람일 수는 있는데, 일단 영철 씨가 더 편하게 느끼는 쪽은 영숙일 수밖에 없긴 하지. 영철 씨는 현숙 씨한테 쓰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현숙이랑 우선 대화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영철은 이제 현숙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 현숙이 만약 나한테 안 쓴다고 해도 진짜 고려해볼게. 지금 방금 영숙의 그 멘트가 영철에게 조금 울림이 있었네. 나 진짜 밥도 못 먹어봤어. 약간 그런 부분. 그래서 진짜 기대 조금 해도 돼. 지금 방금 그 부분이 영철을 움직이면서 기대 조금 해도 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영철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기다리고 있어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 여자가 그러기 쉽지 않다. 용기를 낸 거다. 그 멘트가 짠한 거던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또 모르죠. 데이트 나가서 이성적으로 호감이 또 생겨서 최종 선택 반영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언제 한 거지? 방금 영숙에게 말을 듣고 한 건가? 맞아? 이 둘이서 대화하고 와서 인터뷰를 했겠구나. 그 말이 또 꽂혔네.
이게 보통의 여성들은 또 나 밥 한번 사준다는 생각으로 데이트 한번 해줘라고 이렇게 또 수그렸을 때 상대가 나를 또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피해의식에 빠져서 또 쉽게 긁히는 상태가 되기가 쉬운데 영숙님은 성격상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최윤 선택의 반영이 있을지 모르는 거라 진짜 고려하고 있다. 영숙님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때 현숙님, 야, 딱 한 구도에 현숙님, 영숙님, 영철님 이렇게 딱 잡혔군요. 그래서 현숙님이 나가자고. 그래서 현숙님이 데리고 나가고 영숙님이 슬쩍 눈치를 보는군요. 현숙이 왜 그렇게 거리를 둬? 그러니까 멀찍이 앉아 있어. 영철이 또 장난으로 또 성큼 가고. 영철 씨는 또 장난꾸러기 청소년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또 막상 저런 거에서는 또 취약하고. 그 수많은 미팅으로 단련된 영철에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손잡고 가자. 이런 그 정도 돼야 이제 영철에게 이제 기본값이고 뭐 가까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현숙님에게 이런 거는 좀 과한 자극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 옥순 언니랑 데이트하고 싶어 했는데 너 어땠냐 근데 옥순과는 이성적으로 끌림은 없었다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거기서는 뭐 이성적으로 끌림이 아니라 이제 식사에 대한 끌림이 워낙 강해가지고 식사 쪽으로 끌어당겨진이라고 뭐 옥순 씨를 알아보기엔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영숙님이랑 대화는 어땠어 결국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였죠 영숙과 대화 어땠어 무슨 얘기했어 내가 영숙한테 하라고는 했는데 현숙 씨가 가장 바랬던 베스트는 나는 영숙에게 하라고 말하는 배려하는 멋진 나, 자상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나로서 약한 영숙을 배려해 주는 거고 영철이 과감하게 영숙을 정리하고 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상철처럼 그렇게 말해주기를 현숙 씨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영철님 입장에서는 또 현숙님이 현숙이 하래 하니까 그러면 할까? 약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영숙님이 또 자존심 같은 거 전혀 부리지 않고 완전히 맞춰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끌리고 아 저런 피지컬로 거침없이 오는 모습에 현숙이가 설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하더라고. 슈퍼데이트 좀 고려해달라고. 네가 영숙한테 쓰는 거 기분 나쁘다고 하면 나는 너한테 한 번 더 쓸 거야. 여기서 현숙에게 한 번 또 제안을 하네요. 어쨌건 이 구도상으로는 현숙 씨가 강자인 거는 맞아요. 뭐 현숙 씨가 영숙을 약자로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긴 하지. 다 내려놓고 자존심 안 부리는 여성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면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매력적이지. 그냥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변하지.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만약 네가 다른 남자한테 쓴다 그러면 그때는 영숙님한테도 고려해보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철도 자존심이 이제 꽤 센 사람이죠. 네가 나한테 써달라고 하면 쓸 거고 근데 네가 뭐 다른 남자한테 한다 그러면 나도 뭐 영숙한테 해볼 거야. 그래서 현숙 씨는 나는 영철한테 슈퍼데이트권 쓰려고는 했어. 그건 방금 결정을 했지. 현숙은 다른 사람한테 쓰려고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방금 결정을 했다. 방금 결정을 했으면 영숙한테 가가지고 영철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달라고 말해 라고 말한 거는 그러면 영철이 자기한테 쓸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방금 결정한 거잖아. 방금 결정한 이유가 뭐야? 영숙 얘기가 나오고 방금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 너는 영숙한테 써라가 되는 거고 영철은 난 따자마자 너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약간 자연스럽지 않아. 태도나 이런 게. 물론 이제 이 현숙 씨가 이 세 가지 생각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 약간 이런 거 있거든.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려고 애쓰는 거. 당연하지. 영숙이랑 데이트하는 거 당연하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갭이 너무 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도 영철 좋아서 양보하기 싫은데 영철 진짜 나 지금 짜증나. 자꾸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막 본다고 하는지. 그래서 영철에게도 나 네가 좋은데 걱정돼 하고 현숙 씨가 솔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이게 인터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현숙님의 표현과 내면에서의 갈등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걸 추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오는 것 같아. 영철은 우선은 내가 제일 생각났어. 근데 그렇다고 또 영철처럼 솔직한 게 무조건 좋으냐? 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영철, 현숙 이 관계에서는 체면을 너무 생각하고 감정과 이성, 이 충돌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현숙. 영철에게 이성과 감성 충돌 같은 거 없죠.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지 않는 부분, 순간순간 자기에게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조건 또 마냥 오르냐? 또 그렇지도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숙과 영철 둘 다 다른 사람인 거지. 다른 사람. 뭐 누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인 거고, 현숙 씨의 그런 면은 또 뭔가 결혼해서나 아니면 배우자가 됐을 때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영철 씨의 저런 부분도 물론 누군가는 되게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투명하고 순박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면일 수 있고, 평소에 배고프지만 않게 해주면 일단 중간 이상은 가니까. 그래서 네가 기분 나쁘면 절대 안 쓴다는 조건에 영숙님한테 데이트권 써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현숙님이 얘가 그냥 영숙이 부탁해서 했구나, 영숙한테도 한번 해봐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나 딴 사람한테 쓸 건데 너 나한테 써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근데 막상 가가지고 데이트를 해서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근데 현숙 씨는 싫어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게, 너희 둘이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해버렸어. 물론 얘기가 된 것도 맞는데, 얘기가 됐다며 네가 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되니까 벌써 지금 책임 소재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려를 해놓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철님이랑 대화라고 내가 부추겼어. 나 그 정도로 여유 있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야. 내가 한 거니까 괜찮아. 근데 영철 씨 입장에서는 영숙을 부추겼다고?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현숙이 영철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영숙을 들이민 거다라고 영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쨌건 그게 어느 쪽이 사실이라도 어쨌건 영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지. 영철 입장에서 생각하면 현숙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도 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이제 또 쉬운 거지. 그렇지. 남 주긴 싫고 지가 갖긴 싫다 이거야? 약간 이렇게. 처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영철은 현숙이 1순위였고 영숙은 나한테 왜 그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성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자기가 어떤 이런 좋은 모습의 맥락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영철 씨가 현숙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영철은 지금 서서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또 영숙하고 막상 데이트를 나가니까 너무 편해. 너무 재밌어. 막 다 맞춰주니까. 우리 영철 우쭈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숙은 근데 네 조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뒤에서 긁히고. 여기서 지금 이건가? 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겠지. 그러면 데이트는 저녁 순서가 더 낫지? 뭐 저는 그게 더 좋겠네요. 저녁이면 제가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더 오래 쉰다는 측면에서는 저녁 데이트가 더 오래 쉬었다 나가긴 하지만, 근데 휴식을 위해서라면 점심에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점심은 말 그대로 점심만 먹고 오는 거고, 저녁은 저녁 먹고 술도 한 잔까지 하면은 더 못 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명분인 거예요, 실은. 나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거부하면 넌 나쁜 거야 라고 명분을 만든 거긴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영철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 현숙님은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현숙님은 내가 영철과의 관계에서 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영철과의 관계에서 내가 밖에서라면 소개팅도 안 받았을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알아보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많이 양보했다. 영철과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짜치게 영숙하고 기싸움을 한다? 현숙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현숙 씨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저녁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뭐 영철이랑 저녁에 데이트해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그거 아니야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숙과는 점심, 저랑은 저녁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영철 씨가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현숙 씨는 뭐 저는 그게 더 좋겠네요 하고 약간 애매하게 말했어. 영숙은 정확하게 나랑 술 먹자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숙하고 저녁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고마워. 하여튼 써줘서 고맙고 써주길 바랬고 나도. 그러니까 이게 현숙 입장에서는 근데 양보가 맞긴 맞아요. 양보가 맞긴 맞고 어쨌건 이 구도상에서 영숙 씨가 약자인 건 맞으니까 현숙 씨가 배려한 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어느 부분에서 배려냐, 자기는 슈퍼데이트권을 썼거든. 나의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이 세 명을 위해서 썼고, 영철은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영숙을 위해서 썼으니 그런 면에서는 뭐 현숙 씨가 배려를 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스불제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그래서 어쨌건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커지고 있는 중은 아니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중이라서. 처음에 마음은 커졌죠. 멋진 외모, 키도 크고, 그리고 말도 잘해. 이게 원래 이제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좀 날티나는 애들한테 조금 또 끌리거든. 현숙님 마음속에는 영철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만나는 줘야지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어요. 현숙님이 진짜 대놓고 조건만 보는 사람이었으면 영철에게 이렇게 마음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연애를 솔직하게 해왔다가 여기서 나는 조건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게 충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숙님의 나이에서 그렇게 이제 진짜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만나야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딜레마가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커졌어요. 근데 자꾸 혼자서 돌아서서 앞에서 눈앞에서 보면 좋아. 말하면 재밌어. 적당한 날티도 너무 좋아. 재밌어. 솔직히 이 사람 그리고 투명하고 솔직한 것도 좋아. 영철이 매달리면 만나는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돼 있는 거야. 왜냐면 영철 씨가 현숙님이 만족할 만큼 현숙님에게 적극적으로 막 매달리고 그러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날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막상 눈앞에서 이렇게 날티나는 사람을 보면은 또 재밌고 신기하게 느껴지지. 근데 그거는 영철 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내가 승무원하고 모델들하고 신촌 바닥을 누비던 이 연예인 같이 살던 내가, 그런데 이제 나도 결혼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숙님 어떤 지적이고 그런 조건 부분들, 그러니까 영철님 입장에서도 지금 양보하고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체된 상태로 가는 거지. 현숙님이 미모의 여성분 난 진짜 진심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막 화려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영철 씨가 막 그전에 만났던 어떤 신촌 바닥에서 그런 연예인 취급받던 그런 화려한 대상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마음속에서 영철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조건을 들이미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기에 영철이 영숙한테 쓰고 제가 영철에게 쓰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나는 솔로에서 지금 공리주의를 통해서 결승에 진출하셨던 궤도님처럼 지금 궤도님이야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이미지도 만들고 정치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 다 목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았지. 현숙님의 이 공리주의는 목적이 애매해. 목적이 이게 지금 현숙님을 위해서 좋을 게 없어. 모두가 행복한 게 본인에게 뭔 의미가 있어. 근데 모두가 행복하려면 낮데이트를 하셨어야죠. 본인은 컨디션 안 좋다며. 그럼 낮데이트 간단하게 하고 왔어야지.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한 차 한잔 하고 낮데이트 하고 오고, 그리고 저녁 조금 푹 쉬고 좀 일찍 갔다 와서 푹 쉴 수 있잖아. 영숙은 그 대신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저녁 데이트는 그 대신에 조금 더 시간도 많이 쓰고. 그게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현숙님이 이런 게 모르겠어. 이 현숙님의 조직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이미지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한번 그렇게 브랜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다음 주에 아마 영숙하고 데이트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영철이 저녁 데이트에서 여기서 홧김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영숙과의 그런 것 때문에 영숙을 선택해. 그래서 밤 데이트를 영숙하고 해. 그리고 현숙에게 죄책감, 미안함이 생겨.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숙을 선택하거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거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현숙에게 슈퍼데이트 신청을 받고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영철 씨는 이제 영숙한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미경이 어디 가기로 했어? 두 사람은? 그 현숙이 내가 쓴 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쓴맛을 또 보신 분이라 자기에 대한 소문이 펴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겠죠. 뭐 여기 이 시점까지만 해도 맞아. 영철이 영숙을 구제해주는 입장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영숙 씨도 그렇게 본인을 포지셔닝 했었고, 그게 약간 그 발들이기 기술이지. 그러니까 뭐 저렇게 현숙님이 나가자고 해놓고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다 알아. 다 티 났는데 그렇게 영숙 씨는 귀를 쫑긋해서 보고 있고, 영식도 야 나가는 모습만 봐도 나 지금 쓸어갑니다인데 뭐 완전 티났는데, 그러면서 그럼 영철 오빠는 누구한테 써? 그 영숙 씨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나한테 쓰나 해서 기대하라고 했잖아요. 기대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는군요. 바로 너 아까 약속한 대로 현숙이한테도 얘기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현숙 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숙 씨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경 씨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근데 시간대를 잘해야 되는 게 둘이 언제 가는지에 따라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가는 타이밍이 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암시적인 이야기를 미경 씨가 이제 던지는군요. 그러게 아까 너 했을 때 현숙 씨 살짝 긁혔겠는데? 살짝 긁혔을까봐 여기서 이 말을 덧붙인 게 아닌가? 약속한 대로 현숙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근데 이 약속한 대로도 잠깐만 영숙에게 보고 얘기한 거니까 너랑 약속한 대로 현숙한테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 둘이 뭐야 이렇게 됐긴 했겠네. 그래서 영숙은 점심쯤 나가서, 근데 이제 영숙은 점심쯤 나가서라고 이제 정해졌는데 근데
근데 여기서는 물론 현숙 씨가 배려한 건 있어도 이게 참 그래. 내가 얘를 끌어줄 때는 그때는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한 거지만 들어와서는 서로가 어쨌건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이지. 물론 경쟁의 선의가 어딨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큰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경쟁이지. 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배려까지는 바랄 수 있겠지만 양보를 바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데이트를 양보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나는 양보한 입장, 이 사람은 배려받은 입장 이게 아니고 애초에 둘 다 데이트하는 경쟁 상대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제로에서부터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선이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영철이 그래 술? 그러면 시간은 내일 한번 생각해 보자. 앞에 현숙이 있는데 내일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차라리 영철 씨가 현숙 보면서 그래? 그럼 현숙은 점심이랑 저녁 중에 어때? 이렇게 물어봤으면 현숙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나는 점심도 괜찮아? 라고 아마 했을 거야. 현숙님 성격에. 여기에서 영철님이 현숙 보면서 얘기했으면. 근데 언제 먹으러 가 둘이? 근데 여기서 현숙님이 뭐 정해진 건 따로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현숙님 성격을 잘 알면 영숙님이든 뭐 영철님이든 아마 영숙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현숙님은 그렇게 막 했을 거야. 그럼 영숙님이 그럼 나 저녁에 술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저녁에 나가도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 현숙님은 그래 라고 했을 거야. 뭐 따로 정해진 건 없어. 있었지만 없다는 정도로 얘기했어. 예상은 현숙이랑 저녁에 가려고 했고 왜냐면 현숙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낮에는 쉬게 하려고. 근데 어쨌건 그게 명분이 됐죠. 여기서 영철 씨는 그래도 현숙님의 의견을 따르려고 현숙 씨 의사를 전달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은데 영철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조금 더 꼬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아니면 상의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의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영철은 또 던져놨잖아요. 이 영철 씨가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약간 무책임한 성격은 아닌데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여. 근데 시야가 좁고 단순하다 보니까 무책임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철 씨가 상의해가지고 가자 하면서 여기서 마치 저녁 데이트가 더 좋은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현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숙이 배려받은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지. 그게 물론 무책임한 행동이긴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좀 좋은 환경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인내하면서 하던 거를 계속 해야 되는 차원의 책임감이라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의하자는 말에 이제 두 사람은 상의를 한다고? 그렇게 찰나의 틈도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법. 그 찰나의 차이는 뭐야? 현숙님이 영숙에게 너도 데이트해봐라고 한 건가? 그게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법. 이거는 뭘 암시하는 거죠? 현숙과 영철의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건가요? 영원한 이별을 암시하는 건가? 아까 영철이 말도 애매하게 했고 여기 현숙도 말을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영숙은 자기가 저녁 먹고 싶은 거를 포기를 못하고 있죠. 저녁이 먹고 싶구나. 현숙이한테 말해볼게. 여기서 술을 그래도 한 번의 데이트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오빠 주량은 어떠냐? 마실 거면 확실하게 어차피 대리할 거면 짧게 마시지 말자. 영철 씨도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실 생각이었으면 네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너는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랑은 점심에 좀 따뜻한 차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 너한테는 사주고 싶어. 컨디션도 나쁘고 하니까 몸보신할 수 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데 점심에 데이트하는 건 어때? 라고 했으면 또 몰라. 영숙 씨가 또 술 마시면 그럴까? 또 현숙 씨가 나 또 쉰다 그러면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책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대리할 거면 짧게 마시지 말자. 영숙은 나랑 똑같대. 영숙 씨도 술을 좋아하는군요. 근데 영철은 우리 어차피 동네에서 많이 마실 거잖아. 두 사람이 동네가 가까운가 보죠? 이 두 사람 데이트할 때 뭐 압구정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동네에서 많이 마실 거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영철은 영숙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어째 그냥 데이트하기로 한 친구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어차피 많이 마실 거잖아 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이 기대하는 영철의 모습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현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빡치는 거고. 근데 현숙 씨가 그런 부분을 영철 씨한테 조금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이제 결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한 것 뿐이지 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좀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현숙 씨도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니 먹을 건데 이러면서 뭐 잠깐 바람 쐬러 가자 하면서 두 사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녁 데이트가 오빠한테도 좋은 것 같아. 내일이 처음인데 그게 오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그렇지 난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숙이한테 한번 물어볼 때 약간 너를 이용해야 돼. 내가 내일 저녁 나가자고 했는데 영숙이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둘이서 얘기하라고 하면 둘이서 얘기하는 거고. 아 그렇지. 현숙 씨가 또 그런 말을 또 가오상하니까 못했겠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영철 씨는 현숙과 영숙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현숙은 영숙을 위해서 배려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숙은 그 배려를 하면서도 영철이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좀 믿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너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가 있지. 그래서 영수이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숙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일 중에 하나죠. 네가 지금 분명히 컨디션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저녁 데이트 하겠다고 했는데 너 지금 영숙이 그거 시켰다고 쪼로로 달려와서 나한테 지금 내 결정을 바꾸라고 감히 네가 영숙이랑 짝짝꿍 돼서 지금 그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현숙 씨는 그게 또 순간적으로 확 빡칠 수가 있죠. 술 마시기에는 낮보다는 저녁이 나으니까 현숙은 또 괜찮다고 할 거야. 속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안 하죠. 그래서 말 예쁘게 잘해줘. 이 영숙님도 참 영철한테 말 예쁘게 잘해줘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영철님한테 말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영숙님도 영철님에 대해서 잘 몰랐군요. 여기서 말 실수하는 사람 한 명 꼽아라 그러면 영철님인데. 그래서 영철은 낮에 조금 먹고 너랑 술 한잔 할 때, 나 술 당겼거든. 어제 못 마셨잖아. 영철은 또 술을 마시고 싶긴 했군.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그냥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든가. 그게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는 나았을 수도 있어. 근데 영숙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발을 계속 흔들고 있고, 그리고 맥주 캔도 껍질 까는 거, 화장도 계속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성숙한 이성으로 잘 안 보이게 만드는 자꾸 그런 요인. 이거는 영숙 씨가 그런 부분은 좀 컨트롤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걔 영숙의 부탁으로 데이트 시간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현숙 입장에서는 영숙 얘도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지. 나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영철한테 시켜가지고 쪼르르 달려와. 그래서 영숙은 정리하고 오늘 일찍 자야겠다고. 이제 둘은 뭐 술 마실 기대에 너 내일 내 발로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장난을 치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현숙님이 얼핏 듣고 있죠. 둘이서 술 마실 계획을 벌써 세웠어? 내가 컨디션 안 좋다고 했는데 둘이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 뭐든지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저지르고 허락을 받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쨌건 나한테 처음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이해하는데 뭘 해놓고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면 그게 빡칠 수 있겠지.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미 둘 다 슈퍼데이트권을 쓰게 된 이상 현숙과 영숙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현숙이 맛있겠다 내일 아침에 먹을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현숙은 또 일찍 일어날 것처럼 또 이땐 얘기했어. 그러면 현숙아 우리 아침에 내일은 늦게 일어나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누가 옥순이 말했나? 그러면서 우린 아침잠이 적어서 현숙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아침잠이 적네 어쩌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현숙 내일 너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여기서도 영숙이 너한테 말해달래. 영숙이가 술 마시고 싶다고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달래. 이런 게 이제 현숙님한테 또 빡치는 일이. 영철 씨한테 이쁘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너무 과한 요구였죠. 여기서 근데 밖에 영숙 씨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요. 역시 이 평판과 체면이 중요한 현숙님이죠.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맞는데 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연프에서 보니까 보기가 이제 불편한 거지. 여기서 시야각상 영숙이 안 보였어. 그래서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끌어내서 말하고 있군요. 그것까지 양보하고 싶지는 않아서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려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되는 거지. 저기서 만약 영숙이 있었으면 저렇게 말을 못했어?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람을 먼저 살폈다는 건. 저거는 본인의 욕망이 나온 거고 본인의 욕망은 지금까지 평판을 위해서 숨긴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서 뭐 말하려고 하는데 영철이 우선 옆에 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구도가 이상한 게 영철과 현숙은 지금 무슨 사이도 아니고 두 사람이서 상철과 순자처럼 두 사람이서 막 확고하게 서로를 결정한 사이도 아니기는 해요. 현숙과 영숙은 지금 대등한 입장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현숙 씨는 양보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영숙 씨는 그 와중에 또 거울을 보고 있겠네요. 이게 영숙 씨의 장점을 저런 것들이 이제 다 깎아 먹어버려. 현숙 씨는 영숙에게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그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겠지. 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결과만 기다리는 영숙을 둔 채 그렇게 현숙은 가고 현숙은 그냥 영숙 씨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왜냐면 영철 씨가 여기서 저쪽에 영숙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현숙 씨에게 확실한 미션을 받았군요. 점심으로 바꾸려고 했잖아.
근데 자기는 저녁 먹고 싶다고. 그럼 영숙은 그러면 점심 먹어야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술 먹어도 되나? 차 타고 갔다가 대리해서 올래? 그러니까 영철은 뭐 낮술 얘기하지만 낮술을 먹으면 저녁 데이트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나 혼자 낮술 하지. 지금 영숙 씨는 자기 이미지나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너무 맞춰주는데 집중하고 있죠. 저게 다행히 이제 영철이다 보니까 잘 그래도 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영숙 안 왔구나. 지금 데이트 나가는 순서로 조금 기싸움 중이야. 기싸움은 현숙 씨가 하고 있어요. 영숙 씨는 기싸움은 아니고 영철 씨를 통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지. 뒤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저 기싸움은 현숙 씨가 혼자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영숙 씨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현숙 씨는 네가 감히 내 배려를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짝 섀도우 복싱이 있어. 나는 술은 중요하지 않은데 영숙은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늦게 나가는 거고 나는 일찍 나가기 싫어서 늦게 나가고 싶은 거거든. 이것도 근데 조금 솔직하지 않은 부분인 게 현숙 씨는 단지 늦게 나가고 싶어서만은 아니잖아요. 영철 씨와 저녁에 만나는 게 그게 더 긴 데이트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양보하기 싫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잔하고 싶은 영숙과 컨디션 난조로 일찍 나가기 싫은 본인과 그러니까 영숙은 그냥 술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더 명분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나 되게 많이 배려한 거 아니야? 이것도 실은 주변의 평판과 체면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지. 근데 그 정도면 배려 수준이 넘었다고 생각해. 근데 이미 영숙에게 가서 데이트 신청해봐 라는 거가 이제 배려를 넘어선 거고 여기서 시간대 정하는 거는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저녁에 해도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현숙 씨는 아니 나는 내가 저녁에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뭐 나는 배려했으니까 네가 그걸 넘는 건 너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뭐 선하게 구도로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양보하면 나 너무 바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양보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본인의 건강이 이유가 아닌 거지. 그게 더 큰 고기인 거지. 큰 떡이 그쪽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양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숙 씨는 현숙 씨 눈치를 좀 보고 있죠. 나 내일 영철님이랑 점심 먹기로 해서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아니 신경 안 쓰고 있었어. 이게 현숙 씨가 뭐 조직에서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한 자세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지만 여긴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버려서 이런 것들이 현숙님의 어떤 단점으로 딱 부각돼 버리는 건 있죠. 신경 안 쓰고 있었다기에는 기싸움 중이라고 본인이 입으로 방금 말했었고 그리고 영숙도 너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 하면서 어쨌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줬고 그래서 고마워 배려해줘서 그러니까 상대가 고마워 배려해줘서 라고 말한다고 아 저 상대가 진짜로 배려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현숙님의 마음이 진짜로 영숙이 배려해줘서 고마울까? 아니죠. 저게 그냥 기본이야. 고마운 상태가 아니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너 선 넘을 뻔했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 고맙다, 뭐 아니면 뭐 배려줘서 그렇다 이런 말들에 너무 또 진실이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아서 좀만 쉬었다 나갈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제 시점을 하고 그러니까 영숙은 내일 맛있는 거 먹고 몸 건강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현숙님은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영철님이랑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하면서 아까 그 얘기도 하고 있었지. 영숙이 저녁 시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저녁 시간 해야 돼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현숙 씨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술을 안 먹는 거고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이 저녁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좀 알아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했으니 게 제일 낫지. 근데 영철이 중간에서 잘 전달해 줄 줄 알고 말한 거지. 그리고 애초에 두 사람이 다 슈퍼데이트권인 상태고 어쨌건 쓴 상태인데 나가 저녁 해도 돼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선 넘은 거는 그건 서로가 대등한 출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대등한 출연자인데 똑같이 슈퍼데이트권 얻은 상태는 똑같은 거야. 근데 물론 거기서 영숙 씨가 상대에게 어떤 의견을 묻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인간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너무 네가 감히 어떻게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영숙 씨는 지금 현숙 씨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현숙 씨는 공격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내가 영숙에게 양보했다는 생각, 영숙 씨가 약자기 때문에 양보했다는 생각인데 얘가 그러던데 내 파이까지 노리네? 이렇게 되니까 현숙 씨는 좀 영숙 씨가 굉장히 감히 네가 이렇게 선을 넘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여기는 솔로나라고 애초에 다 대등한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영철 씨와 데이트를 하는 거지. 영숙 씨가 현숙 씨 말 듣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또 안 했다고 나쁘다 아니면 공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영숙이 끼어들게 한 것은 자기의 배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숙 씨는 현숙 씨대로 서운하고 영숙 씨는 영숙 씨대로 또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현숙 씨가 영철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어떤 조건적인 측면에서 영철한테도 대놓고 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슈퍼데이트 경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 연애 프로를 보고 있어요. 현숙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숙 씨가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냐면 현숙 씨가 저녁 데이트를 내가 하겠다. 그 부분은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까 양보해줘라. 오케이야. 나는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다 양보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했다가 나는 괜찮아 신경 안 썼어. 이 부분 이 포인트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양보했으면 배려 받아도 되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없나 영숙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영철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도 그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숙 씨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포인트는 아까 영숙과 얘기해서 바깥에 보고 확인하고 자기의 욕망 드러내는 거. 영숙 씨에게 지금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해 고마워 배려해줘서 신경 안 쓰고 있었어 신경 쓰고 있었으면서 기싸움하고 있었으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포인트지. 그러니까 내가 영숙 씨였어도 현숙 씨에게 물어봐서 네 의사가 우선이지 일단 나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네가 저녁을 원하면 나는 저녁을 데이트 안 해도 돼 라는 입장이었을 거야 영숙은. 그러니까 영숙 씨가 현숙이 저녁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영철에게 저녁 데이트를 하자고 꼬드겨가지고 저녁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숙은 현숙 씨가 저녁 데이트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양보할 건데 만약 내가 괜찮다면 현숙 씨가 지금 건강도 안 좋다고 했으니까 술이나 먹는 걸 이런 거 좀 힘들 테니 그러면 나랑은 저녁에 데이트하고 몸의 건강도 그렇게 저녁에 좀 쉴 수 있게 낮에 가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선을 넘은 건 아닌데 그게 영철 씨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얘가 지금 내가 양보하니까 아주 저녁 데이트까지 지가 더 좋은 거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영철 시켜가지고 지금 맘 약한 영철 시켜가지고 내가 또 영철이 말하면 또 옳다구나 하고 들 줄 아나 보지? 이게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거야 현숙은. 그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현숙도 그래도 저녁 데이트는 내가 해야지. 저녁 데이트 나도 기대하고 있었어. 그건 안 돼. 나도 낮에 쉬고 싶기도 하고 나도 영철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 그것까지는 나한테 하게 해줘. 라고 현숙이 얘기할 수도 있었지. 그렇게 했으면 누가 불편하냐고. 그래서 결국 현숙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현숙 씨가 양봉에 맞아.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 체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리고 현숙 씨 같은 또 체면이 중요하니까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고. 여기서 신경 안 쓰고 있었어. 배려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 배려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지? 마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려고는 자기 질문이죠. 그렇게 꼭꼭 감춰둔 의도에서 일순간 드러난 그 속마음. 일순간 드러났대잖아. 라방 몇 개월 룬팅하다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인생 PT 신청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인생 PT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수가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대표님 말로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재수 강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